네, 안녕하세요. 1인기 아카데미의 장영광입니다. 안녕하세요. 1인기업 아카데미의 박재현입니다. 네, 1인기 아카데미 혹시 어떻게 알게 되셨죠? 1인기업 아카데미는 사실 유튜브를 보다가 네, 좀 알게 된 게 크고요. 네, 저는 사업을 하다가 네, 이제 사실 뭐 사업을 하다 보면 누구든 실패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에 그냥 뭐 기업 하다가 실패한 사람 이런 걸 보다가 네, 한번 이 유튜브가 떠가지고 한번 봤는데 네, 그 살짝 보다가 뭔가 기억에 남아서 다른 유튜브가 찾아보다가 네, 앞에까지 검색을 하고 네,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나이가 좀 어리시죠. 다른 사업가분들에 대해서 네, 보통 저 1인기 아카데미 분들은 한 30대 중후반 네, 많이 오세요. 지금 20대이신데 굉장히 좀 도전적이시고 이미 경험도 있으시고 뭐 성공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뭔가 시도해봤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직당백 프로그램도 이제 같이 하시게 됐는데 요거를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닉네임은 이제 뭐 개념 부친이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이거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직장백 18기를 수강하게 되었고요. 먼저 직방백 강의를 듣기 전에 먼저 제가 어떤 생각으로 강의를 들을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네, 적어봤는데요. 의류 쇼핑몰에 저는 하다가 수익이 크게 나지 않아서 이것저것 공부를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경제비를 또 접하게 되어서 경지비는 경매 카페죠. 네, 경매 카페를 접하게 되어서 경매 공부까지 지금 하고 있고요. 매일 뭐 물건 하나씩 올리고 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직장백을 듣고 나서 제가 얻어가고 싶은 부분, 먼저 저는 사실 저라는 사람이 사업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사업의 체계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싶었고요. 네, 워낙 이제 제가 사업을 아무리 한다고 그런 체계를 자체를 모르면 어차피 성공할 수 없을 뿐더러 네, 많은 경험을 하신 분들의 노하우를 알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첫 번째로 듣고 싶었고, 다음은 저에 대한 좀 자가 평가가 필요했습니다. 네, 객관화라고 하죠. 제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살리면 하는지 네, 그거에 대해서 좀 평가를 듣고 싶었고,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사업 아이템 발굴인데 세상과 제 능력의 교집합을 네, 좀 찾아서 직장백에서 잘 얻어가고 싶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해서 뭐 오프라인에서 듣고 있는데 3개월 후에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 그런데 이렇게 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부업을 사실 생각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직장 강의를 들으면서는 조금 생각이 많이 바뀌긴 했는데, 네, 처음에 이제 들을 때는 그래도 부업식이라도 네, 뭐 내 용돈벌이라도 음, 이거를 좀 차츰 크게 나가야지, 네, 네, 그런 생각이 좀 커서 저 때는 저렇게 적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사실 조금 다르죠. 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본인의 어떤 객관화를 통해서 이제 그 본인 사업화 아이템도 찾고 관련돼서 내용도 공부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 우연찮게 오늘 오전에만 한 네 분 정도 만난 것 같아요. 네, 지금 미팅을 자주 하는데 오전에만 대표님들 네 분 만나는데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핵심은 그겁니다. 결국엔 아이템은 절대로 중요한 게 아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말한 거예요. 한 분은 건설사, 한 분은 핸드폰 액세서리가, 한 분은 블록체인 쪽 다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있으신 분인데 망할 수도 있어요. 그분들도. 근데 그분들 지금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치에 올라와 있는데 다들 하신 말이 아이템은 절대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이 아이템을 팔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알아야 이 아이템이 좋은 거지. 아무리 좋은 아이템 갖다 놔봤자 나는 이 백오피스 업무 좋아하고 복사하는 거 좋아하는데 이걸 밀고 나갈 힘이 없는 사람이라면은 절대 아이템 분석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수학 분석이 뭐죠? 수학 분석? 수학 분석. 수학 분석. 포피 전략. 수학 그 STP라고 하죠. 네, 뭐 강점, 약점 이런 거 아이템을 보통 분석하거든요. 근데 그게 필요 없다는 거죠. 아니 나도 모르는데 뭐하러 물건을 분석하냐. 예를 들면 옷 예전에 판매하셨죠. 네, 옷 이게 잘 팔릴까 말까 고민해요. 근데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음, 왜냐? 내가 이 옷을 잘 팔 사람인지 못 팔 사람인지 이 옷을 입고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이 옷만 분석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모든 사업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한 대로 본인을 지금 20대 분석한다는 건 굉장히 잘하시는 거고 이제 써보셔야죠. 물론 써보셨겠지만 내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즐거웠을 때, 슬플 때, 같이 있고 싶으신 사람, 같이 있기 싫은 사람 이런 거를 전부 다 적어 보시면서 내 강점, 스왓 분석을 하시는 거죠. SWOT 적으세요, 수학 적으세요. 분석. 네. SWOT 스트롱, 위크니스, 오퍼추니티, 트레트니스. 그래서 이제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요소를 객관화시켜서 보는 거죠. 본인의 강점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이렇게 실행력이 뛰어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네. 아 친구들에 비해서 네. 제가 봤을 때 한참 모자른데 그런가요? 제가 봤을 때 한 10%밖에 안 되는데 그런가요? 아니 강점일 수 있죠. 친구들에 비해서. 네. 그러니까 또 너무 약점이 많으니까 그게 강점일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두 번째 강점. 두 번째 강점은 네.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대하는 법을 어느 정도는 조금은 남들에 비해서는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네. 제가 호감이 좀 진실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에 네네. 대해서. 네네. 그게 이렇게 뭐 거짓된 진실성이 아니라 가식이 아니라 네. 뭐 물론 안 맞는 사람도 있겠지만 네. 제가 진실성 있게 다가갔을 때 네. 뭐 그분들이 만약에 진심이 통한다면 네. 그게 이제 되게 잘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게 이게 객관화가 안 된 거구나 이게. 제가 그런가요? 이해했습니다. 오케이. 그럼 스왓 뭐 위크니스 약점은 뭐가 있을까요? 약점은 꾸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함이 없다. 네, 어, 꾸준함이 네.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흥미가 생기면 자주 바꾸신다. 네, 네. 또 두 번째는 두 번째 약점은 약점이 없다. 네, 약점이 없을 수 있죠. 네, 약점이 없는 게 약점이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opportunity 기회. 이 내가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기회를 뭔가 이 아이템 나에 대해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지금의 상황 뭐가 있을까요? 내게 주어진 기회, 내게 주어진 어떤 상황, circumstance 상황에서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나이도 나이겠지만 네, 개인적으로 시간이 좀 많으니까 네, 저는 이제 실행력이 좋다는 거를 그 전제로 했을 때 네, 어느 정도 예를 들면 뭐 경매 공부를 했을 때 네. 부동산에 직접 가본다던가 네. 물건을 직접 임장을 나간다던가 네. 그런 발로 뛰는 거를 실행으로 옮기는 게 저는 개인적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간이 많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위협. 그 내가 어떤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위협이 될 만한 요소. 그러니까 보통 경쟁사를 얘기하는데 나는 경쟁사가 없잖아요. 네,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위협이 될 만한 요소.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가정, 뭐 지인분들이 될 수도 있고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 내 여자친구가 될 수도 있고 뭐 과거 사업 실패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고 뭐가 있을까요? 저에게 위협이 될 만한 건 지금 생각을 해보면 친구인 것 같습니다. 친구들의 어떤 비난, 뭐 걱정. 뭐 그렇다기보단 친구들과의 뭔가 사업을 했을 때 친구들과의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은. 사실 친구들이 방해를 할 수 있다. 네, 내 사업에. 야 술이나 먹었마 뭐 무슨 사업을 해 이럴 수 있다. 네, 경매는 무슨 시야? 경매 망했어 이미. 50년 전에 끝났어 경매 이럴 수 있죠. 네, 법정도 안 가본 애들이.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사람이 객관화를 못해요. 네, 어려워요. 당연히 어렵죠. 제가 이제 만약에 오늘도 저도 누군가한테 제 객관화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또 드는 거죠. 네, 그분이 보는 저니까. 그러니까 이걸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네. 믿을 만한 사람한테. 제가 봤을 때 이 박재영 군의 장점은 금수저다. 야, 이게 객관화요. 객관화 맞아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죠? 어렸을 때 돈 걱정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죠. 네트워크 풍부하죠. 본인도 잘 됐지만 주변에 잘 된 친구 많죠. 네, 그게 객관화예요. 네. 외국 나갔다 왔어, 안 나갔다 왔어요? 나갔다 왔습니다. 네, 그게 장점이에요. 언어 잘해 못해요. 잘합니다. 그게 장점이에요. 이게 장점이죠. 객관화고. 두 번째 뭐예요? 얼굴이 잘생겼다. 아니 이게 객관화예요. 근데 잘생긴 게 엄청난 객관화라고요. 왜냐면 호감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뢰를 갖는다. 본인이 신뢰가 있어서 신뢰를 갖는 게 아니라고요. 본인이 얼굴이 봤을 때 쳐다보기 싫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장점이라고요. 저도 봤을 때 하여튼 저는 장점이 목소리죠. 예. 네, 목소리가 굉장히 신뢰가 갖추는데 의도치 않았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감사해야 되는데 본인도 갖고 있는 장점이 본인이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부모님이 서컴스탠스 환경을 만들어줬고 본인이 만들어줬기 때문에 본인의 인성까지 다 만들어줬죠. 지금까지는. 그래서 부모님한테 효도를 하라는 거예요. 네. 카네이션 드렸죠. 예. 용돈도 드렸죠. 예. 예. 그래서 본인 장점이 그거다. 예. 약점은 뭘까요? 아까 약점 뭐라 그랬더라? 예.
실행력. 그 습관. 근데 그거는 약점이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아니 누가 돈도 안 되는 일 계속 하고 싶겠어요. 꾸준한 거. 그건 약점이 아니다. 본인의 약점은 약간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자신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장점에 대한 자신감을 어필을 못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아는 분 중에 항상 이 말을 달고 살아요. 아, 나 서초동 퀴즈인데 이런 말 달고 살아요. 기분 나쁜데 팩트인데 어떡해요. 네. 나 그럼 우리 부모님이 나 돈 많이 주셨어요. 용돈. 이거 달고 살아요. 이거는 장점. 그 엄청난 자신감이. 근데 그거를 되게 부끄러워해요. 제가 봤을 때. 집안에서 지원받았다. 집안에서 뭔가 도움 받았다는 건 부끄러워하는데 절대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다. VC들, 벤처 캐피탈사들이 투자를 할 때 누굴 가장 많이 보냐? 아이템이 아니고 이 CEO의 학력, 배경을 많이 본다. 근데 그걸 내가 얘기하기 싫어하면은 투자를 못 받는 거죠. 그게 장점인데. 그리고 내가 얼굴이 뛰어난데 지금 사업가의 얼굴은 아니다. 약간 그냥 일반 대학생의 얼굴이다. 물론 대학생은 대학생의 얼굴이 맞는데 사업하려면 스타일이 바뀌어야죠. 사업하는 사람 치고 머리를 본인처럼 내린 사람은 없다. 미팅을 가도 굉장히 무시당할 거다 이러면. 전 20대라서 그런데요. 아니 20대면은 매출이 안 나오면 용서가 돼요? 아니죠. 망하죠. 어제도 제가 미팅을 큰 회사랑 미팅이 했는데 왔어요 저희 사무실에. 전 깜짝 놀랐어요. 지금 당연히 비즈니스 미팅이라서 전 정장 입고 뭐 향수 뿌리고 시계 하고 갔는데 운동화 신고 음료수 하나 달랑달랑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고수구나. 대화를 나눠봤는데 20대 애들이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 미팅에서 업체 대 업체를 만나는데 그래서 저 엄청 혼냈죠. 네. 근데 본인도 상대가 보기에는 너무 애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게 위크니. 근데 본인 얼굴이 그게 아닌데도 그렇게 하니까 기회를 못 얻는 거죠. 누가 애랑 사업을 하고 싶어 했겠어요. 내 거금을 맡기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라는 게 이제 위크니스고, 오퍼추니티, 기회는 뭘까요? 본인 시간밖에 없어요. 본인이 지금 가진 가장 큰 장점은,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부모님한테 지원을 받는 게 좋은 건 아닌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안 받는 건 안 좋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본인이 음식점을 차려요. 내 친구가 백종원 아들이에요. 시작점이 같아요? 다르죠. 근데 이 친구는 자꾸 부모님 도움을 안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 옆에서 보기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답답할 거예요. 딱 그거예요 지금. 본인이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 예를 들면 내 경매물건을 매일 봐요. 근데 한 1,000만 원짜리, 그러니까 1억짜리 매물 봤어요. 난 1,000만 원만 있으면 돼요. 대출도 다 확인했어요. 근데 돈이 없다고 그 경매물건 안 들어가요. 그거는 엄청난 그 기회를 놓치는 거죠. 젊은 시절에 실패도 할 수 있고 패배도 할 수 있는데 돈이 없으면은 그 기회조차 다가가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기회를 누군가한테 받을 수 있는데도 포기하더라고요. 왜냐? 아까 말한 자신감이 그걸 내보이기 싫어서. 그거는 좀 굉장히 안 좋다고 봅니다. 근데 이걸 깨닫는 게 어려워요. 왜냐면 사회의 지탄, 비난 때문에. 야, 네 부모님 때문에 잘 됐잖아. 맞아. 너는 왜 그럼 거기서 태어났어?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맞잖아요. 부모님 때문에 내 얼굴이랑 인성이 다 형성된 건데. 내 조상 때문에. 그래서 맨날 난 제사 드리는 거고. 부모님한테 카네이션 드리는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부끄러워할 게 절대 아니다. 난 금수저다. 나는 원래 잘났다. 난 너랑 다르다. 이거를 어필하셔야 된다. 위크니스, 트리트니스, 위협. 본인한테 위협이 되는 건 뭘까요? 친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럴 수 있죠. 친구들의 비난. 근데 그거는 나중에 큰 문제는 안 돼요. 이제 제가 이제 본인한테 계속 들었던 단어, 저는 사업에 실패를 했었다라는 건데, 실패해서 뭐 혹시 빚을 한 10억 졌나요? 아니요. 접었다. 너무 웃기죠. 이 단어를 볼 때마다 이 사람이 뭐 유니클로를 만들었다 접었나? 여기다 뭐 얼마 쏟았는데요, 돈? 거의 안 썼어요. 뭐 시간을 10년 했어요? 아니요. 브랜드를 뭐 리펀드 받아가지고 망했나? 아닙니다. 전 망했다는 기준을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얼마나 했다 자꾸 망했다 그러지? 그러니까 이제 망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나 그냥 유지하고 있다. 나는 잠깐 쉬는 거다. 의류 사업을. 그러니까 본인 멘탈이죠. 쉬고 있다. 그래서 나 언제든지 할 거다. 할 거잖아요. 한 가지 할 게 아니니까. 부동산도 할 거고 이것도 할 거니까. 그런 마인드.
친구들 비난은 뭐 사실 뭐 나중에 되면 대화도 안 해요. 왜냐면 버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위협조차도 안 돼요. 두 번째 제가 걱정되는 건 부모님이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을 거잖아요. 네. 뭐 야 그래도 30살에는 100만 원 벌어야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못 벌 수 있어요. 사업하다 보면. 그걸 본인이 과연 멘탈리 겪어낼 수 있냐. 또 여자친구 결혼하고 싶은 상대가 있는데 오빠는 왜 맨날 사업한다고 까불고 돈을 못 벌어?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이해해주는 여자친구가 있는지. 친구는 사실 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나중에 가면 갈수록 가족이 과연 나를 끝까지 지원해줄지, 나는 그 멘탈을 계속 가져갈 어떤 생활 루틴이 있는지. 예를 들어 아침 운동하시죠. 네. 뭐 책 본인 약점도 있죠. 책을 안 읽는다. 그거 엄청난 약점입니다. 사업가가 책을 안 읽는 사업가 중에 잘된 사람 제가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우선 가독성이 없을 수 있는데 본인 그 눈이 책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네. 무조건 많이 보셔야 됩니다. 신문 보시나요? 뭡니다. 네. 그 다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사업가 중에 거시경제를 모르면서 한 번은 성공할 수 있어요. 그 소가 뒷걸음치다가 네. 잡는 것처럼 두 번은 성공 못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변화하는 트렌드를 꼭 뉴스 보시죠. 네. 뉴스를 진짜 자세하게 보셔야 돼요. 정부 지원금이 뭐가 있는지 보고. 아까 원희룡 장관이 어디 갔어요? 원희룡 장관이 아까? 원희룡 장관이 누구죠? 국토부 장관이잖아요. 네. 국토부 장관이 본인보다 바쁘겠죠. 예. 그 시간을 쪼개서 송도에 드론 박람회를 갔죠. 네. 무슨 뭘 의미하는 거예요? 드론에 지원을 하겠다 국가에서 라는 거죠. 국토부 장관이 3순위거든요. 거의 국가. 그 사람이 갔다는 건 그 스케줄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거길 간다는 거예요. 본인도 오다고 드론하고 합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뉴스를 보면서 나오는 거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본인의 수업 분석을 그냥 제 관점에서 했어요. 네. 본인이 또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걸 듣고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 또는 자기 친구들 이런 얘기를 해주실 만한, 야, 내 장점이 뭔 것 같아, 단점이 뭔 것 같아 라고 객관화를 듣고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 절대로. 아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닐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곰곰이 생각하는 거죠. 야, 저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이건 맞고 이건 아니다 해서 이 정리해가지고 내 거를 기준화 시켜야 된다. 그래야 본인이 본인만 누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내 장점, 약점을 알면은. 약점은 어떻게 해요? 제가 아까 약점 뭐라고 했죠? 제 약점이요. 네. 그 자신감. 그 네, 그러니까 본인이 장점에 갖고 대한- 있는 거에 대한 자신감을 어필 안 하죠. 그러면 예를 들면 본인은 뭐 스타일 이렇게 바꾸는 거 어려워해요. 난 원래 패셔니스트니까. 그러면은 이런 비즈니스 컨설팅 해주신 분들한테 가서 주기로 상담을 받는 거죠. 네. 뭐 대화법이라든지 네. 손짓이라든지 어투라든지 명암을 만들어서 내미는 행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거죠. 장점은 계속 키워가고 단점을 극복하면 안 돼요. 노력으로. 이건 돈 주고 빨리 맡겨서 처리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 뭐 짧게 이렇게 뭐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떠셨나요? 뭐 항상 직당백을 들으면서 느끼는 거지만 사실 제가 객관적으로 제 친구들도 사실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성공하신 분이 객관적으로 저를 봐주셨을 때 피드백을 주신다는 거, 그거를 제가 어떻게 받아내느냐에 또 다르겠지만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 사실 엄청난 벽을 하나를 또 넘는 거죠. 그런 자기 객관화를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걸 또 다른 관점에서. 네, 제가 드린 말씀과 뭐 좋은 책들 계속 읽으시면서 본인의 위치를 확인하시면 아이템은 수도 없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직당 118기 또 박지현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앞으로 뭐 4주 강의가 남았는데 하나씩 제 강의를 또 하면서 미션 올리시는 거에 대해서 잘 제가 피드백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